북한판 걸그룹이라고 할까요? 모란봉 악당. 그런데요, 이 모란봉 악단을 동경한 일본 여성들이 모여서 모란봉 악단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저게 지금 이 모란봉 악단을 좋아하는 팬클럽들이니까 저게 뭡니까 지금? 안철수 소장님, 저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여성들이 네. 평양의 그 김정일의 전속 악단인 모란봉 악단을 저기 흉내내서 네. 복장도 만들고 뭐 모자도 다 굴복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흉내내면서 안개한다 그 평양식 걸그룹을 지금 아니, 그럼 지금 저 여성분들이 모란봉 악단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죠. 일본 여성들이에요? 일본 지금? 여성들인데 네. 평양의 저 모란봉 악단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천지 차이가 나지만 네. 일단 일본 여성들 속에서 왜 저렇게 모란봉 악단을 모방하려고 하고 팬클럽이 생겼느냐.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에 대해서 좋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뭔가 색다른 문화적인 욕구가 다르게 분출하면서 저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네. 과거 이제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니 뭐 이런 예술단이 일본에 가서 좀 절찬리에 환영을 받은 적이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네, 오래된 얘기죠. 예. 그러나 그때의 북한을 지금처럼 생각하고 모란봉 악단을 저렇게 따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거는 보면은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 한 분만 그냥 얼굴을 내밀고 있고 나머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혹시 이거 뭐 간첩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높다면서요. 그렇죠. 현재 바로 그래서 마스크를 쓴 것 같습니다. 아하. 아무래도 북한 문화예술을 통제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 간첩 아니냐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 내에서 북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죠. 네. 북한이 자꾸 일본 열도를 넘어서 미사일을 쏘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가 핵무기 피해를 본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자꾸 이제 핵실험도 하고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데 네. 또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면은 또 김정은이가 그렇게 아끼고 네. 가장 그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그 악단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는 데 대해서 네. 결코 이미지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차장님, 이름이요. 선군 조시예요. 선군 조시. 선군. 선군은 알겠습니다. 김정일 때부터 중요시하는 게 선군이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우선시한다. 선군 조시 멤버인데 이쪽에서도 입장을 밝혔네요. 왜 좋아하는지를. 선군 조시 멤버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 간첩 아니냐, 탈북자 아니냐 자꾸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여성분은 그 대학에서 북한 예술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 북한 예술에 관심이 있는 거다. 따라서 한류나 그다음에 미국 문화나 관심 있는 건 똑같이 우리도 이제 북한의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거다. 이렇게 해명한 내용을 본인이 밝힌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로 사실은 일본도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 모란봉 악단 팬클럽이 생겼다. 글쎄요. 이걸 그냥 단순히 문화현상으로 봐야 될지 우리 한류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의 또 다른 취향으로 봐야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 식당들 가운데요. 해외에서 운영되는 북한 식당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식당이 바로 단둥시에 위치한 평양 고려관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경영 적자로 영업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안철 박사님, 예. 이거 뭐 어떤 정도 규모의 식당입니까? 평양 고려관. 고려관이면 이제 아마 북한이 해외 내보낸 식당 중에서 거의 최대 규모다. 아, 그래요? 이 접대원만 해도 뭐 120명이 넘고, 네. 거기에 또 요리사까지 합하면 한 200여 명이 근무하는 거고. 종업원만 200명이 근무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연면적이 8,000평방미터, 또 지상 5층. 그래서 뭐 북경에 있는 여러 개 그 모란관보다도 훨씬 큰 식당인데 네. 이게 이제 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우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관광객도 안 가지, 뭐 중국 사람들도 좀 신비해서 갔지만 북한이 자꾸 비난받으니까 우리가 가서 뭐 팔아줄 필요 있느냐 이러지. 또 중국 당국이 북한의 핵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제 단둥은행이나 이런 데 제재를 하니까 자금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또는 이제 북한 종업원들이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짧게 건너갔다 신우주 건너갔다 다시 건너는 이런 편법을 썼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중국 당국이 제재에 동참하면서 어렵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하. 네. 일단 경영 적자. 경영 적자가 네. 핵심이라고 봐요. 경영 적자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작년도 1월 달에 4차 핵실험한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북한 식당에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결과가 나타난 게 작년 4월 달에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탈북한 그렇죠. 사건이 벌어졌죠. 탈북했죠. 그 탈북한 사례가 이유가 된 것이 바로 장사가 안 돼서 탈북한 거거든요. 네. 상납금을 마련 못해서. 네. 벌써 작년도 장사가 안 됐는데 네. 금년도 8월 달에 중국의 상무부에서 북한과 중국의 합작 기업은 내년 1월까지는 전부 다 그걸 폐쇄해야 된다라고 네.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1월 되면 다 폐쇄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또 핵실험한 이후에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식당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북한 식당이 100개쯤 되는데 네. 아마도 가장 큰 평양 고려관이 폐업한다 그러면 네. 다른 식당도 다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평양 고려관이 문 닫는다라고 한다면 중소규모의 해외 북한 식당들은 다 닫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식당이군요. 그게 유엔 제재 결연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신규 투자 또는 그 새로운 그 고용을 하려 그러면 네. 2371호에는 신규 고용 금지돼 있고 2375호에는 신규 고용을 하려 그러면 유엔 안보리의 재가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식당 종업원 몇 명을 고용을 하는데 유엔 안보리 재가까지 받을 수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식당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요, 최근에 주말에 있었던 뉴스이긴 한데, 북한부 군이 중국 어선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해서 2명이 숨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북한 경비병들이 중국 어선까지 저렇게 공격하는 것, 혹시 그런 것도 지금 경제 제재나 배고픔, 물자의 부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뭔가 중국에 대한 분노를 표시한 거고, 뭐 숭따오 연락부자에 갔는데 김정은이가 만나주지 않은 것도 그렇고, 또 북한 군인들은 뭐 중국에 건너가서 무슨 소도 훔쳐오고, 뭐 염소도 훔쳐오고 하니까 이 중국과 북한 간의 지금 갈등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의 결과가 그런 식당 문을 닫는 결과까지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중국 어선이 북한에 들어가서 불법 행위를 하면 북한군은 원래 총을 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종복 실장님, 이재명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 이루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네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